아버지, 저 사업하기 8천만 원만 좀 주세요. 뭐? 사업? 네가 가게며 동업이며 벌려놓고 말아먹은 게 지금 몇 번째고?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나 착실하게 다니라. 아버지 말씀 들어라. 아버지가 형철이니 거기 취직시킨다고 고생하셨다.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닙니다. 뭐 자식이 엄마 보고 그쪽이 뭐고 그쪽이 버르장머리 없이. 어머니라뇨. 아버지가 좋아서 엄마랑 이혼하고 저 여자랑 결혼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는 무슨... 아 진짜... 아, 저기 여보, 괜찮아요? 물 좀 드세요. 내일 항암 치료 받으러 가야 하는데 화 가라앉히시고요. 저 자식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연을 끊고 싶다. 이때까지 형철이가 동업이다 뭐다 해서 준 돈이 몇 억이다. 참 내 자식이지만은 당신 보기 부끄럽네. 내가 잘 못해줘서 정이 안 붙나 봐요. 무슨 사춘기 반항하는 애도 아니고 30이 넘었다. 혹시나 형철이가 돈 달라 그러면은 절대 주지 마소. 그래야 딴 생각 안 하고 직장에 붙어 있지. 예. 안타깝지만 간, 신장 등 온몸으로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입니다. 6개월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형철이는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한다 해도 코빼기를 안 비치네. 일이 많이 바쁜가 보네요. 당신이 옆에서 고생이 많다. 고생은요. 아참, 내 통장하고 카드 당신이 가지고 있지? 예. 적금 만기됐다고 문자 왔더만. 당신이 은행 가서 만기된 거 내 입출금 통장으로 옮기놔라. 나중에 병원비로 해야 될까 아이가. 그렇게 할게요. 왜 왔노? 내 죽으면 오지. 도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또 사업 타령이가. 안 된다. 아니, 돈 모아뒀다가 무덤 가져갈 겁니까? 네가 내 병원비를 하면 대줘봤나? 내 병수발을 하면 해봤나? 네 줄 돈 없다. 무덤이 아니고 이 여자한테 다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이가? 왜요? 전국에 찔립니까?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힘들다는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다시는 찾아나가나 진짜. 너무하네요. 이제 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죽기 전에 재산 전부 이 사람한테 주고 갈 기다. 여보, 내 말 들립니까? 여보, 힘 좀 내봐요. 여보, 여보! 아, 내 이럴 줄 알았다. 아버지 속여가지고 아파트며 보험 계약까지 싹 다 자기 명으로 바꿔놨네. 아버지 계좌 있는 돈도 자기 계좌로 다 옮겨놓고. 내가 뺏길 것 같나?
당신이 아버지 재산 싹 빼돌려 놨을 줄 내가 알고 있었다. 빼돌리다니. 아버지가 내한테 주고 간 거다. 의식 오락가락하는 아버지 속여가지고 아파트 명의며 보험 계약자까지 당신 명의로 바꾼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오락가락 하다니. 아버지 멀쩡하실 때 내한테 정리한 거다. 형철이 네가 오죽 사고를 쳤으면 아버지가 그러셨겠나. 멀쩡할 때 그랬다고요. 아버지 사망하기 직전에 아파트 명의 바꿨고 사망 직후에는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돈 찾아서 그쪽 명의로 옮긴 거 그거 계속 발뺌할 거예요. 누굴 바보로 하나. 참. 내가 당신 고소할 거다. 고소? 그래 어디 해봐라. 형철이 네가 내한테 한 행동들 그동안 아버지 보면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어디 고소해봐라. 야, 이제 본색이 나오시네. 네, 저희가 드라마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형철 씨가 살아생전에 아버지께 너무 무례하고 제대로 자식된 도리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어머니인 안영희 씨의 주장에 좀 더 믿음이 가는데, 자, 윤영준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재혼 가정의 상속시 분쟁은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특히 사례와 같이 계모나 계부와 재혼 가정의 자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예. 드라마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 사망 시 그 전후로 큰 재산의 이전이 있다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민사, 가사, 형사적 문제가 모두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저는 드라마 사례에 김영철 씨에 해당하는 사례처럼 재산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처지에 있었던 분들뿐만 아니라 재혼한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정상적으로 재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안영희 씨와 같은 입장에 해당하는 분들도 여러 차례 대리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또 큰 틀에서는 달라지지 않을 부분도 있는 재미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김영철 씨가 새엄마인 안영희 씨를 상대로 해서 절도, 사기, 횡령, 아이고. 사무소 위조 예. 등으로 고소를 했고 거기에다 또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유류분 반환 소송까지 제기를 해서 그야말로 고소 선물 세트를 안겼습니다. 자, 그러네요. 형사 고소에 지금 민사 소송까지 상황이 심각한데 하나하나 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김덕수 씨가 이제 사망 직전에 아파트 명의를 안영희 씨에게 증여를 했는데, 이제 김영철 씨는 아버지가 건강 상태가 이제 좋지 않아서 의식이 없을 때를 안영희 씨가 이용을 한 거다. 그래서 이건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아파트는 부동산이므로 증여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등기의 추정력상 일단 부동산 등기가 존재한 이상 그에 기한 실체적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등기가 있더라도 등기 원인에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증여나 매매 같은 법률 행위도 무효가 됩니다. 네. 사례에서는 증여자인 김덕수 씨의 의사 능력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이 무효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무효의 입증 책임은 등기부 기재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김영철 씨에게 있습니다. 자, 결국 김덕숙 씨에게 이제 의사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쟁점일 것 같은데,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미리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부동산 증여에 따른 등기 시에 증여하는 사람, 즉 부동산 명의자의 부동산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인감증명서를 명의자가 직접 발급받았는지 아니면 가족 등 대리인이 발급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 사건에서는 김덕수 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 김덕수 씨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파트 증여 절차를 진행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등기 담당 법무사는 증여자의 인적 사항과 의사를 직접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한 법무사의 확인 서류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서류들을 외형상 김덕수 씨가 직접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중증 말기 암 환자인 김덕수 씨의 건강 상태상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마지막으로 고려해봐야 하는데요. 네. 김덕수 씨를 담당했던 의사의 소견상 김덕수 씨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김덕수 씨에게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버지의 의사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김영철 씨는 아버지가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뭐 그런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있었습니까? 만약 김덕수 씨의 부동산용 인감증명서를 계모 안영희 씨가 대리인으로서 대신 발급받았고 또 김덕수 씨의 진료기록 감정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사망 직전인 증여 시점에 김덕수 씨에게 의사 능력이 없었다 이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밝혀졌다면 충분히 증여 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 김덕수 씨가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특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김덕수 씨가 사망한 직후에 이제 안영희 씨가 김덕수 씨 이제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고 이거를 자기 계좌로 옮겼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영희 씨 이런 행위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예금 채권에 대한 범죄는 피해자가 예금 명의인이 아닌 은행이 됩니다. 네. 따라서 예금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마치 예금 명의자인 척하면서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망인 돌아가신 분 현금 카드로 현금을 인출기해서 출금하면 절도, 망인 명의로 출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창구에서 예금을 지급받으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 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다만 망인이 명시적으로 예금 채권의 처분을 맡겼다 또는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드라마 상으로 보면 지금 안영희 씨가 김덕수 씨의 허락을 받고 김덕수 씨의 그 명의 계좌를 관리를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우리 사건에서는 김덕수 씨가 안영희 씨에게 명시적으로 자신의 계좌에 있는 예금으로 병원비, 장례비 등을 충당하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영희 씨는 오랜 기간 동안 김덕수 씨의 병수발을 들면서 김덕수 씨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왔고 또 김덕수 씨 의사에 따라서 안영희 씨가 그 돈을 인출해서 병원비와 장례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김형철 씨가 새엄마 안영희 씨를 고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형태의 분쟁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자신의 의사를 말로만 표현했다면 그러한 처분 의사를 나중에 사후에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좀 불투명한데요. 망인이 분명 남은 유족에게 재산 처분을 맡겼는데도 증거가 너무 없어서 형사처벌을 받는 억울한 분들도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의 처분 의사를 녹음이나 문서로 남겨두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사망 이전부터 유족 중 한쪽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쭉 관리해왔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런 점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우리 사건에서는 김덕수 씨의 의사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여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안영희 씨 입장에서는 다행인 부분인데, 자, 그런데 또 김영철 씨가 안영희 씨를 상대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또 제기를 했네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현재 안영희 씨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안영희 씨가 적법한 소유자라고 추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러한 등기 추정력을 깨뜨릴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반대 당사자인 김영철 씨에게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입증 부족으로 김영철 씨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은 안영희 씨가 승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김영철 씨가 유류분 반환 소송도 제기했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 김덕수 씨가 살아생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재혼한 안영희 씨에게 주겠다. 아들 김영철 씨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김덕수 씨가 안영희 씨에게 전 재산을 주고 아들인 김영철 씨에게는 한 푼도 상속되지 않길 원했는데요. 예. 하지만 김영철 씨는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인의 뜻대로 분배할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상속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의 유류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작년이죠. 2024년 4월에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는 규정에 대해서 사회변화상 형제자매는 성년이 된 이후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취지로 위헌을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자녀나 배우자, 부모에게 인정되는 유류분 규정에 대해서도 폐륜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 상실 규정을 두지 않는 점, 또 비상속인을 돌본 가족들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점, 이런 점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다만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개정 전까지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유류분 규정이 계속 효력이 있다. 이런 취지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형철 씨가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김영철 씨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유류분으로서 안영희 씨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유류분을 배산할 때 김영철 씨가 김덕수 씨 생전에 미리 받아간 재산도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유류분 액수가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김영철 씨가 미리 정해받은 재산이 많다면 받을 유류분이 한 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호. 자, 재산 분쟁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영희 또 김영철 두 분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안영희 씨는 고인의 병수발을 들고 또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처분했는데도 법적 분쟁을 겪게 된 안타까운 처지인데요. 김덕수 씨가 돌아가신 이후의 예금 처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혹시라도 판례를 잘못 해석해서 예의 없이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지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김영철 씨는 계모가 부친의 전 재산을 부친 사망 직전에 다 가져간 셈이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친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안영희 씨도 과거에 정해받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김영철 씨에게 상당한 유류분을 주장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역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신 김덕수 씨를 생각해서라도 양쪽 모두 이런 차가운 법적 분쟁에 앞서서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조정이나 합의 절차를 거쳐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